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자주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다면 지금 바로 벗어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피해의식 때문에 왜 자주자주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함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이런 경우들 있죠. 이제 굉장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남을 탓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누구든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정말 막 내리막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혹은 이제 이혼하고 나서 결혼을 한번 잘못해서 이번 생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또 문제가 이제 생기면 김대리 때문에 나만 독박 썼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친구들을 만나서도 난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다들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부류의 이야기를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있어요. 한 번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말버릇을 쓰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식의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안쓰럽죠.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조언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조언을 사실 상대가 잘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직장에서 다들 나만 가지고 이상하게, 우리 팀은 내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만 못마땅해 해. 완전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팀장한테도 굉장히 다른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더욱더 팀장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근태를 좀 관리를 해봐. 맨날 이렇게 5분 있다가 출근하고 헐레벌떡 출근하고, 근데 또 퇴근 시간 땡 하면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좋아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조언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결국 다들 그들의 탓,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피해의식을 가진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느끼고 자기가 이제 불행해진 어떤 그런 이유가 다 이제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게 내 탓이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도 피해자 어떤 모드에 빠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제 오랫동안 자기가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삶이 불만스럽고 또 분노에 차오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누구나 약간씩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내가 그런 피해자 모드가 좀 진하게 그야말로 이제 걸려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점점 더 내 인생은 그야말로 잿빛, 회색빛,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한번 빠져나와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의 감독, 연출, 주인공은 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 모드가 심한 사람들은요, 이제 비현실적인 어떤 환상을 갖게 된대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이 알아서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 불행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이제 건져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 경우에는 그런 착각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에 드는 어떤 완벽한 환경은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이 100% 너무 마음에 들어요, 퍼펙트해,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제 내 인생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최적의, 그야말로 뭐 그런 완벽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이 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조직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원래 있었던 팀보다 훨씬 더 팀장하고 잘 안 맞고 팀원들하고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아예 그야말로 진짜 저는 진짜 큰 그야말로 또라이 중에 괴수가 이제 내 팀장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좀 이상한 직장 상사, 아무리 랜덤으로 걸린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극복해야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사람한테 또 나만 지켰어. 그래갖고 나 계속 골탕 먹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팀장이 완전 또라이고 무서우니까 모른 척하고 다들 자기 살 일에 이제 급급해서 자기 코가 석자니까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그들이 나를 도와줄 의무도 없는 거죠. 사실 동료가 나를 꼭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살기도 이제 바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 피해자 모두가 점점 더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나 왜 도대체 저 팀장한테 난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왜 주변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판은 내가 감독이고 연출이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저렇게 랜덤으로 이상하게 걸린 저 팀장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노력해서 사이를 최소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을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피해자 모드로 난 왜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닥쳤을까 라고 해도 아무도 건져주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나를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분하고 잘 지내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 걸까 생각해내서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나한테 지금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단호하게 맞서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동료들의 도움을 내가 청하던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어차피 나다, 내가 연출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력사원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 모드일 경우가 많죠.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조직해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나 똑같은 거죠. 경력 이직했을 때도. 그래서 여기는 원래 기업 문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쌀쌀맞고 굉장히 비협조적이구나. 그렇게 되면 오케이. 내가 팔 걷어 붙이고 내가 연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노력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아무도 나를 여기서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매일 감사거리를 더 많이 찾는 거예요. 피해자 모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주변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봐요. 일단 본인이. 그래서 남들의 단점만을 찾아서 내가 그나마 낫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느끼고 나를 위로하는데 능하대요. 일단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의식이 심하면 어떤지 일부러라도 감사거리, 남들한테 있는 긍정적인 면을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그 팀장, 그 사람을 막 계속 블레임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피해의식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뭘까? 그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팀장이 거래처에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날 거래처에 데리고 간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알려줬다. 굉장히 고맙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런 거래처를 이렇게 딱 굉장히 한마디로 이렇게 설득하는 어떤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장점을 찾은 거죠. 그러면 이런 뭘 배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점, 그 사람의 장점, 칭찬해 줄 만한 점을 동시에 찾아내는 게, 그런 습관들이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맺어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게 나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갈등이 있었던 옆팀, 강 과장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강 과장이 오늘 또 내가 이제 저녁 때 적는 거예요. 강 과장이 오늘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어색하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껄끄러웠던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 사람은 더 용기 있게 나라는 사람보다 서로 껄끄러운 감정이 있었는데 먼저 나한테 손 내밀어 준 게 굉장히 고맙다. 그 사람은 나보다 확실히 그릇이 크구나. 칭찬해 줄 점, 강점이다.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었으면 풀려고 먼저 시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장점이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고맙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장점과 감사할 점을 동시에 찾아내는 어떤 습관들이 나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게 이제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 피해자 모드에서 많이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튼튼한 나를 만드는 노력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해자 모드라고 그러면 다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왜
내가 너무 나약하다. 멘탈도 약하고, 그다음에 내 자아가 너무 힘이 없구나. 약하구나. 이제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막 당당하게 딱 마주보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피해자 모드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그런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성인이 됐으니까 지금 뭐 다시 어떤 성장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가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은 내 자아를 내가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도 약하고 내 자아가 튼튼하지도 않고 내 취약점을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 그러니까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내가 강한 사람으로 좀 거듭나겠다는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문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건데요. 그 주변 탓을 자꾸 이제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집중하는 거. 내가 이제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떤 그런 멘탈 자체가 튼튼해지도록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 매일매일 이제 그러면 어떤 책을 보거나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내가 이제 멘탈이 너무 약하거나 예민하거나 내 자아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분들은 내가 좀 튼튼해지고 싶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는데 그런 거를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이런 장점 찾고 그다음에 감사할 거 찾고 해서 자꾸 적는 거죠. 이게 바로 액션인데 액션은 나의 액션이 나오지 않으면 내 자아가 절대로 남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전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를 손으로 적어서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시지 않으면 별로 딱 듣는 때를 빼놓고 나서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과 손을 움직이고 시간을 투자해야지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듣기만 한다? 절대 안 되고요. 몸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들은 이 그런 어떤 피해의식, 피해자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적용했어. 라고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어떤 게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피해자 모드에서 벗어나면서 훨씬 더 튼튼해지는 자아를 날마다 성장하면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